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2% 반등에 성공했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런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나타냈고요. 자, 우리 시장이 일본, 중국 등 여러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많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뭐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는 없지만요.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또 IT 중심의 대만 증시도 낙폭을 보이는 만큼 이 IT 업황에 대한 부진이 아닐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뭐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하락 추세가 이렇게 깊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당하고만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가장 빛을 발하시는 분이죠.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시장의 하방을 수익으로 즐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1시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집중하셔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좀 이겨가시는 전략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실시간으로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장자방 전문가님 정말 쉴 틈 없이 우리 노란톡방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만큼 1대1 채팅을 먼저 걸 수가 없다는 점, 그런 시간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거액의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여기 안에 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장 너무 어려운 만큼 장자방 전문가님이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특강도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 특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이러한 링크, 온라인 특강 링크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특강까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최근 장자방 전문가님의 차이나 2차 전지 그리고 인버스와 같은 ETF 종목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중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깊어지는 만큼 특별히 오늘 이러한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지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께 충분히 경고를 드렸고 예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시장이 하락이라고 말을 안 할 때부터 하락을 이야기했고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할 여력이 대한민국 시장에는 없다라고 단언까지 드렸고요. 심지어는 6주 전이었나요? 5주 전이었나요? 제가 여러분께 아마 4월 말, 5월 초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한 2, 3주 동안 계속 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2030 세대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 멈춰라. 그 다음에 50대, 60대 은퇴 자금을 놔두고 있는 분들도 주식하지 마셔라. 예. 물 타지 마셔라. 하지 마셔라.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시장을 떠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강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시장 떠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떨어져 보니까 꼭 두들겨 맞아봐야 아픈지 압니다.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말 한참 배우는 애들한테 아무개야 이거 뜨거워. 아뜨 이거 맞으면 뜨거워. 얘기했는데 아뜨 그게 뭐야? 그러면서 뜨겁게 으아 울죠. 기억하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뜨거운 게 뭔지 몰라. 손을 대봐야 자기가 뒤어봐야 안단 말이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실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 말 안 들었던 분일 겁니다. 뜨겁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고 주식하지 말고 빠진다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면 글쎄요. 뭐 그거는 각자의 몫인 거지요. 저는 충분하게 하락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드렸던 게 한 달 반, 두 달쯤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반등, 우리 4월 초에 나오는 반등은 여기쯤밖에 되지 않는다.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그럼 지금은 어디쯤에 해당합니까?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이제 슬슬 공포감이 드시나요? 지금 보니까 주식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주식 유튜버, 뭐 경제 유튜버 이런 방송들을 보다 보면 또 뭐 경제 TV들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은 야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이 깨져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조용한 얘기로 저는 가서 조인트를 까고 싶습니다. 예, 아주 점잖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인트를 까고 싶습니다. 아직 안 싸요. 알겠습니까? 아직 싼 거 아니야. 오케이? 예.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3,300 찍고 제가 무너질 때 시장이 하반기에 떨어지면은 2,000에서 2,200포인트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누누이 작년부터 드린 얘기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300 찍고 무너질 때 장이 내려올 때 최하 2,500이고 정상적이면 한 2,000에서 2,200 정도일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1,800포인트까지 밀려야만 바닥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1년 전부터 누누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방송국 올 때마다 뭐 저희 스태프들이나 뭐 피디님이나 오셔가지고 주식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할 때마다 장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한테 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다들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지 않는데 빠진다고 얘기해야지 어떡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래서 인버스 사실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드린 것 같고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인버스가 최우량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인버스가 우량주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죠? 주가가 많이 빠질 거란 얘기예요. 자, 이따 종목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럼 이 하락장에서 여러분 쓴소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대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대책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고요?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강의 시작 전에 두 가지만 먼저 전달사항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께 어떤 전달사항을 드렸냐면 1번 제가 팍스TV에 출연한 지가 1년 6개월입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 6월 말이죠. 18개월째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근데 18개월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기획특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한 달에 한두 번 할 뿐이지 기획특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화, 수, 목, 그러니까 오늘까지 했죠. 이틀 했고요. 내일 목요일까지 3일 연속 기획특강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혹은 선물옵션 혹은 금융상품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자방이 하는 강의라면 여러분 돈을 내고라도 들으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저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있는 논리만큼 명쾌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전문가 계실까요? 있으시면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아는 게 지식이 이만큼 있는 분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많으세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저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걸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금융시장 안에 많이 안 계십니다. 오케이? 제가 드리는 것만큼 깔끔하게 설명드려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강의한다, 오프라인 강의한다, 세미나 한다, 무슨 강의라는 걸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하는 거는 물론 오셔야 될 것이고 돈을 내고 듣는 거라도 들으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료 톡방을 운영하면서 이 지금 1년 반 동안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공짜가 너무 당연하게 권리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공짜는요, 여러분. 무언가를 줄 때 대부분 누군가에게 공짜 점심을 대접하거나 공짜 무엇을 대접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바라는 게 있을 때 공짜를 보통 줍니다. 인간관계를 하셔도요.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갑자기 잘해줘. 뭘 선물해. 뭘 밥을 사. 나에게 뭔가 막 자꾸 몰라고 주라 그래. 그러면 정말 친하게 아는 사람 아닌 이상은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거 드리는 것은 저는 선물 옵션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이 금융시장 안에서 종목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뭔가를 돕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께 비용 받은 거 하나도 없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좋은 종목 여러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목들 다 수익 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50%씩 100%씩 채워가지고 거의 풀베팅 수준으로 했던 종목이 3개가 있는데 현재도요. 근데 이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난지 보시게 된다면 과연 이게 무료 강의라고 넘어가실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먼저 꺼내시고요. 방송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이렇게 네모난 표시가 있습니다. 핸드폰 갖다가 카메라 기능을 켜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 제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제가 드리는 시황을 여러분이 나눌 수 있고 무료 강의할 때 오실 수 있고 또 내일 저녁에 7시에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딴 데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저녁 7시에는 여기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전원 다 들어오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금융상품으로 주식으로 잃었던 선물 옵션을 잃었던 ETF로 잃었던 외국 주식으로 잃었던 그 무엇 코인을 하다가 망했던 무엇을 통해서 잃었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선물 옵션이라는 이거의 수익률이면 커버를 시키고 남습니다. 단 몇 개월의 공부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일 저녁 7시에 여러분에게 온라인 강의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8개월째 선물 옵션 배우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하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이 떨어지는 걸 그대로 몸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을 배워서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하락장에 오늘만 풋옵션이 1500% 15배가 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계좌가 반토막 났으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몽땅 때려박아서 내가 50%만 수익 나도 반토막 난 것들이 웬만큼 커버되죠. 만약 2배가 났다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어치 물렸어. 현금 5천만 원 있어. 그러면 나는 5천만 원 반토막 나면 2,500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이 5천만 원 가지고 50%만 수익 나도 2,500만 원은 커버되고 끝납니다. 단 한 번의 매매로 끝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익률 게임이 좋고 리스크가 적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섹터를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매매하셔야 되는지 일단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공포 구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공포가 그대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소요 시간이 바닥이 나올 때까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물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섹터별로 다릅니다만 시장에 지금 함부로 돈 넣지 마십시오. 분명히 빠르면 올해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 요맘때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못 들어오시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3시부터 4시 20분까지의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2번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다 들어오시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잘 보이시죠? 예, 이제 얼굴 보고 잠깐 얘기합시다. 자, 오늘 제가 했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장은 왜 향후에 성장산업 섹터에 배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강의의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하락하는 종목은 시세를 다 했고 추세가 망가진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 패턴이 망가진 종목들을 거래할 때 내가 만약에 상승 추세라는 거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것을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죠? 그런데 하락장은 뭐냐면 올라가다가 눌림오고 올라가다가 눌리다가 이 눌림목이 무너져서 이렇게 꺾이는 걸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는 추세가 망가진 종목은 원칙적으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중장기 성장성이 좋은 대장주. 자, 여러분 이거는 좀 별표 쳐놓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락장을 대응하는 첫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장기로는 성장성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뭐합니까? 그때는 그 종목을 싸게 사는 겁니다. 기본 원칙 아시겠습니까? 자, 원칙이 뭐냐면 여기 문구를 하나하나 보세요. 중장기의 성장성이 좋은 대장주입니다. 자, 단기는 하락장인데 좋아 나빠? 나빠지겠지.
경기 안 좋잖아요. 그죠? 지금 물류가 안 돌아요. 반도체 모자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기는 안 좋아. 그 다음에 성장성. 자, 성장성은 이미 충분하게 포화되어 있는 시장 말고, 이해하시겠죠? 이미 포화되어 있는 거 말고 지금은 조금 보이고 조금 현실화되어 보이지만 향후에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주라 그렇습니다. 대장주라는 건 뭐냐면 짜잘한 소형주들 말고 그 섹터에서 가장 큰 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냐면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까요? 자, 중장기 성장성. 전기차 섹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돈 받고 포지션을 거래해야 되는 현재 국제 상황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을 낮추지 못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기 남극이 북극이 싹 다 가라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후에 관해서는 모든 전 세계가 미국부터 시작하고 전 세계가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화석연료 떼는 것들 점점 줄여라. 그래서 천연연료 그다음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에너지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유망주 섹터가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첫 번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움직일 때에 우리가 앞으로 이동수단으로서 자동차는 이제부터 사치품이 아니에요. 필수제가 된 지가 오래됐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 땅덩어리 넓은 나라에서는 자동차 없이 못 다닙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나라고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다니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누르면 집 앞에 택시도 와.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 작지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동차가 필수 섹터예요. 그럼 필수 섹터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연기관차가 있고 지금 휘발유가 가솔린이 있고요. 경유차가 있고요. LNG, 소위 말해 천연가스차가 있고요. LPG가 있고요. 전기차가 있고요. 수소차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기와 자동차가 함께 연결되는 총 7가지 연료계 체대가 있는데 이 중에 현재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비중으로 따지면 가솔린하고 디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LPG 차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자동차 중에는 수소차, 전기차 이 정도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고 현재 과도기 단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결국은 전기차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수소보다는 지금 어디에 성장성이 높을까요? 전기차. 됐습니까? 그렇게 섹터를 좁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처음 출발이 뭐였어? 환경이었다고. 그죠? 탄소 배출권 환경. 근데 우리가 그럼 환경 그래 알았어. 공기 좋으면 좋지 뭐. 그다음 뭐? 공기청정기 사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산업을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피부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라고 할 때 자동차, 즉 굴뚝을 떼는 공장주들이 꽤 많은 매연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가 다니면서 엄청난 스모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변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가요 전기차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차장에 보시면 저희 아파트만 봐도 전기차 충전기가 몇 개가 있는데 뭐 그 안에 뭐 테슬라도 있고 뭐 볼트도 있고 뭐 아이오닉도 있고 EV6도 있고 꽤 있어요. 자동차들이 전기차가. 그런데 전체 자동차 비중에서 지금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한 5% 될라나요? 3% 될라나요? 10%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전부 다 돌아다니면 얘는 이미 미래의 성장성이 없는 거죠. 지금 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지금은 전체 전기차 비중이 3%,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성장이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투자 인사이트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얘를 제일 많이 소모하는 나라가 어딜까? 제일 많이 필요한 국가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실 때 쪽수로 생각합시다.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 중국이 지금 그 공식 인구만 뭐 14억이랬다, 16억이랬다, 18억이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된다고 계산했을 때 미니멈으로 잡으면 4분의 1이 중국인이에요. 맥스 잡으면은 아마 비공식 인구까지 다 계산하면 3분의 1에 육박할지도 한 20억에 육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민족으로 그들이 외국에 수출하지 않고 자기끼리 소비하더라도 충분한 소비 기반이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은 중국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인구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인도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만큼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게 거기는 계급제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요. 손으로 이렇게 바빠 먹어요. 별로 이렇게 문명이 아직까지 진화율이 그러면 안 들어갔습니다.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본다면 중국밖에 없고, 자, 그다음에 환율에 관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돈을 버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분이 뭘 사셔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금리가 비쌀 때 예금에 저축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가 금리가 꺾여 내려오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미 1년 만기, 3년 만기, 2년 만기 적금 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자 받고 있다가 금리가 떨어져 이만큼 1%대, 2%대. 그럼 뭐예요? 금리 싸잖아요. 그럼 뭐해? 얘 깨가지고 주식 사고 집 사는 거야. 이해합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도 모르면서 매매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금리 인상기에 주식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발 2030 세대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달 반, 두 달 전에 얘기했던 거고, 제발 은퇴자금과 주식하는 시기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주가 많이 빠진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가장 원칙적인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원론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은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자,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이 좋은 대장주를 사야 된다. 그런데 봐봐요. 현재는 추세가 망가졌고 향후의 성장성도 모호하다면 이걸 죽으러 들어갈 거냐. 제가 오늘 했던 강의예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해들 하셨죠? 그러면 현재의 성장성, 현재도 상승 추세가 꺾여서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그렇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왜 들어가는 얘기죠? 왜? 그죠? 이거는 사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섹터. 지금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현재의 반도체 같은 거예요. 현재. 이해하셨죠? 반도체 섹터.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IT 관련되는 것들. 걔들이 지금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환에 대한 해칭이 잘 되지 않고요. 지금 잘 생산이 되지 않고요. 원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얘는 수급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만 체크합시다. 상승장에서는 저항을 돌파할 때 내가 살 수가 있죠.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저가 메리트에서 안전하게 지지력을 확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차트를 하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흰색으로 해 보이겠구나. 자, 보세요. 만약에 상승장은 이렇게 눌림에 매수하고 올라갈 때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눌림목마다 매수할 기회를 줍니다. 그죠? 그런데 하락장은 어떠냐면 그러면 얘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앞에 여기서 띵 하다가 눌려요. 그러면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면은 앞전 지키던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이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눌림목에 사서 안전마진 확보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눌렸는데 얘가 지켜야 될 가격을 지켰느냐, 지지력을 확보하느냐 확인된 뒤에 들어가는 것이 하락장에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해하셨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저가 메리트의 안전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게 하락장의 기본이야. 근데 여러분 주식 단타 하시는 분들, 뭐 주식 리딩 하시는 분들, 뭐 종목 추천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냐면 저가 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오늘 당장 사서 오늘 올라야 돼. 오늘 내일 빨리빨리 단타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뭐 하냐면 돌파 매매. 이 앞에 저항이 되는 가격을 돌파할 때 따라가면 얘는 상승장일 때는 시세가 세져요. 2020년 하반기 21년 1월 달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정이 될 때는 눌렀다가 기술적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왜 도대체 남들이 종목 추천해줬다. 누가 좋다고 했다더라. 아, 너나 하시든가.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눌림목에 쌀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싼 지지력이 망가지면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거라고. 왜? 지킬 가격이 무너지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바닥 확인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이후에 살 것이냐 아니면 저항이 돌파되고 나서 나는 추격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주식 매매의 기본은 장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되셔요? 그래서 장이 안전마진이 확보되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얘는 하락장이야. 그래서 지금 제가 장세가
올해는 하락장이라고 누구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산타 오지 않는다. 잠깐 2, 3일 시선하다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냅다 뺄 거라고 얘기를 계속 이 자리에서 똑같이 떠들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 방송을 보십시오. 오케이? 12월 중순에 1, 2, 3월, 3월까지 빨 거야. 3월쯤 돼서 반등할 거야. 근데 4월 초에 화무 11홍, 꽃은 한 열흘 피다 말어. 뭘 기준으로? 벚꽃. 벚꽃 지면 시장도 질 거야. 시적인 표현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3월 말에, 자, 3월 말쯤에 장이 이렇게 사놓으면 4월에 올라갈 거야. 근데 화무 11홍이라, 야, 꽃이 이렇게 딱 가면은 잠깐 폈다가 끝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4월 초에 딱 반짝 시세나고 나서 꽃이 죽으면 시장도 죽는다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제 방송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려보시면 어떤 표현을 썼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 이후부터 뭐라 그랬냐면 주식하지 말라고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장 빠진다고. 자, 왜요? 급락이 온 뒤에. 근데 여러분은 꼭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십니다. 여름장에 반등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야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물리고 있어. 아, 떨어진 뒤에 잠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지 그게 상승 전환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잘못 사면은 죽는다. 이해하셨어요? 예, 죽는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 돌파에 추격하는 이 매매는 상승장에서만 하는 것이다. 하락장은 뭐 한다? 예, 하락장은 안전마진 확보되고 들어가라. 이해하셨습니까? 이 한 페이지에 사실은 제가 16년간 매매했던 노하우가 여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해당하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시세가 나는 종목은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 종목의 흥망성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제가 바닥에서부터 시세가 나요. 어떤 건 더블도 나고 어떤 건 5배도 가고 어떤 건 10배가 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6,165원에서 31,000원까지 갑니다. 그럼 바닥에서 5배 났습니다. 500%. 그죠? 500% 났어요. 그럼 얘가 정말 지킬 놈이면은 올라간 폭의 절반을 지켜야 된다. 배우신 기억납니까? 수요일마다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절반을 지켜야 되는데 절반이 무너졌다. 그럼 얘는 뭐죠? 얘가 단순히 여러분 코스피 지수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합시다. 얘 추세 깨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빠져야 돼? 라고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통상 어디까지 빠진다고 생각하냐면 직전 바닥 부근까지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실까요? 조금 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6,000원대까지는 안 가겠지만 10,000원을 붕괴하는 흐름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10,000원이 붕괴되고 나서 저점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도 시장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트 패턴 이러니까. 이거는 월봉입니다. 자, 그러면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봉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척했다. 빠졌다가. 자,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살짝 반등하지만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집니다. 직전 저점이 깨지지요.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넘지 못하네요. 자, 저점 또 깨지지요. 이 고점이 얘 고점을 넘지 못하네요. 저점 또 깨지지요. 무너지죠. 고점 넘지 못하네요.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상방을 논하냐고. 이해하십니까? 상방 없다고요. 다음. 자, 일봉 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일봉이 들었다 뺐다 이 과정들은 우리가 그냥 단타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추세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 저점 잡아가지고 이만큼의 반등 잠깐 사이에 3.5% 4%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냥 단타로. 이해하셔요? 이런 거는 정말 선수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지 추세를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되는 매매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올 하반기까지 길면 내년까지의 매매는 사고 팔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이지 추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자, 그럼 인버스입니다. 반대로. 인버스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로 급락할 때 12,815원을 찍고요. 바닥을 찍을 때 얼마 찍었냐면 1,825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팍스비에 왔을 때 언제였냐면 얘가 바닥을 찍을 때예요. 즉 다시 말해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서 자 어디 갔지? 예, 보세요. 여기 31,000 여기 제가 팍스TV에 데뷔한 때가 저기예요. 저 꼭지 치고 장이 그동안 밀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식이 빠지는 장에 들어와 가지고 저는 왜 돈 벌고 있을까요? 전략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서서히 꺾이면서 상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자, 인버스 월봉인데 제가 좋아하는 주식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바닥 찍고 서서히 들어올리는 패턴. 그래서 2,950원부터 2,000원 밑에서의 인버스는 굉장히 싼 거다,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고, 그래서 얘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어떤 얘기였냐면 내년도 2021년도에 방송할 때 22년도에는 22년도 하반기에는 이 인버스가 우량주가 될 거고 최우량주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 움직일 때 2,000원 밑에서 눌림목에 매수했다가 단타 한번 10% 정도 팔아먹고 또 눌렸다가 샀다가 10% 정도 팔아먹고 또 눌렸다가 샀다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수익률이 20%가 넘어가네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3,100원 깨기 전까지는 버텨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한번 가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인버스에 대해서는 이 곧버스입니다. 곧버스인데 곱하기 2짜리니까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냥 따블은 먹어야죠. 그죠? 예, 떨어지는 폭의 두 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버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장에서 우리가 뭘 베팅할 거야? 이 종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종목 코드 여기 있습니다. 252670이라는 섹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 국내 시장 말고도 대안은 많습니다. 돈의 국적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애국심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도대체가 왜 일본은 투자하면 안 되고 중국은 투자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에 일제 부품 많이 들어갔고 중국 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도요. 이 소재 다 한국 걸까요? 아니요. 어디서 수입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들고 있는 이 포인트 펜은요. 이 나무는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이거 저 베트남일걸? 이 플라스틱은요. 얘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중동에서 왔을걸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했을 때 돈이 되는지를 봐야지 자꾸 뭐 애국심 논쟁 갖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는 되게 국수주의입니다. 쇄국 정책입니다. 경제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논쟁할 수 있죠. 야, 나는 중국이 좋아. 나는 일본이 좋아. 나는 미국이 좋아. 그건 정치입니다. 우리 정치인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방송은 경제TV고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지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정치하지 마세요. 이해했습니까? 다음.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하고 투자하는 것이지 투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투쟁은 저기 가서 이거 해, 이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합시다. 예. 자, 그래서 과거 한국의 80년대, 90년대에 해당하는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960년대 한국은요, 신발 만들까 말까 하는 경공업이 될까 말까 하는 국가였습니다. 70년대 신발을 좀 잘 만드는, 운동화 잘 만드는 나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70년대 우리는 설탕 만들고, 그죠? 밀가루 만들고, 우리 그런 걸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예전에 삼성의 모태였죠. 예, 그렇게 출발하다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뭘로 바뀝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동차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또 삐삐를 만들기 시작하고 MP3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휴대폰을 만드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폴더폰 이렇게 폴더블폰. 근데 이게 갑자기 투지폰이었던 게 터치로 바뀔 때 도대체 옛날 연하이픽이었나요? 그걸 왜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에 인터넷이 된대요. 그거 해서 뭐하게? 지금 보니까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나요? 바뀌었잖아요. 즉 다시 말해 여러분이 투자의 인사이트를 갖고 싶으면 이 장이 떨어질 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국의 70년대에서 90년대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딘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됩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인구가 많은 시장이 수요가 당연히 높지요. 기술력이 좋은 시장은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수요가 많고 인구가 많은 시장은 아까 알려드렸죠. 답을 드렸죠. 어디입니까?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많으면 3분의 1일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도다.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중국이 훨씬 더 성장하고 있고 빠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얘는 중국이 지금 왜 좋다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금리 안 올려요. 미국은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의 금리에 달러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달러의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중국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차이나를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좀 똑똑한 거 같습니까? 오케이? 네, 좀 똑똑해 보이죠? 네, 그래서 차이나 한 거예요. 딴 거 뭐 없어. 중국 짜장면은 좋아합니다만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에 감정 갖지 말자니까요.
자, 그다음. 그래서 기술력이 제일 좋은 시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은 기술의 정교함으로는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입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새끼 쪽벌이 아니야라고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일본의 감정 그렇게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달러 분위로 움직일 때에 여러분 다음 사이클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음에 올라갈 때 성장 사이클이 제일 빠른 회사가 어딜 것 같으세요? 힌트 드렸습니다. 일본일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일본은 금리 못 올려요.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자영업이 붕괴합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금리가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면서 천천히 내려올 때 그때 투자가 저는 비중에 제 전체 비중의 30% 이상을 중국과 일본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한 절반 정도 25 정도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년에. 왜요? 이 나라만큼 기술력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렉서스 탄다고 욕할 필요 있습니까? 차가 좋으니까 타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고 만약에 향후를 바라본다면 저는 한국 시장에서 대만에서는 사실은 반도체 때문에 TSMC 때문에 대만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적 요충지로 반도체가 있는 삼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버려요. 이해하십니까? 만약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넘어간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곁따라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바라보는 건 향후에 길게 보면 인도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7, 8, 90년대를 지금 겪어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관광산업도 괜찮고 꽤 국민성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도와 베트남을 길게 자녀에게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긴 호흡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보시는 분에게는 매우 좋은 시장. 그리고 성질 좀 급해. 좀 성과 빨리 보고 싶어. 그분은 미국. 그리고 그거보다는 환율 뭐 이런저런 난리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물류도 좋은 회사. 어디? 중국. 거기에다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획기적인 걸 보고 싶다. 어디에 관심 가져라? 일본. 됐습니까? 네, 중장기로 어디가 성장할 거냐?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가 그래서 제가 여기 바닥에서 우리가 직전 바닥, 쌍바닥에서 매수해서 올라갔는데 11,000원에서 풀베팅 몰빵을 이야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수익이 났냐면 11,000원, 여기서 11,000원 밑에서 3일간 사라 이 종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17,420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음봉 떨어지기 시작해서 17,200원, 22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약 65%, 70%의 수익을 냈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 그렇게 빠지는데 얘만 수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시장을 보는 안목입니다. 또한 차이나 H 레버리지 떨어질 때 저는 이런 바닥을 좋아한다니까요. 13,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이다. 사라 말씀드리면서 눈에 강조했는데 2,200원에 사가지고 자 보실까요? 2,200원 사고 3,200원까지 40% 차익 실현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시 2,500원 눌려서 여기까지 10%, 15% 차익 실현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2,400원대 밑에서 열심히 받아서 내비 돌아 비중 30, 40, 50까지 채워도 좋다. 걔 여기 3,100원, 3,200원대 다 팔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 우리 또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알려드렸잖아요. 어느 섹터에 주력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락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관련, 외국 관련 ETF들도 반드시 외국장도 마찬가지. 팡, 미국의 기술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미국의, 얘는 가치주입니다. 워런 버핏 제일 좋아한다는.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요. 네, 가치주고요. 얘들 마찬가지. 떨어질 때 살 종목이지 지금 당장 살 종목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예, 지금 제가 여기 제시를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은요. 기다렸다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외국 관련 성장성이 높다고 매우 전망이 유망하다는 거지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우리가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이스크림 아시는 분?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자 뭔지 아시는 분?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과 제일 잘 나가는 옷 브랜드 아십니까? 그 나라 핸드폰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성장성을 보고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꼽아놓은 50개 종목의 ETF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장 떨어질 때 여러분 이런 곳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추적하다가 어디가 저점인지 잡자는 거고 여러분 혼자 못 잡으시잖아요. 지금 뭐 하십니까? 핸드폰 가지고 카메라에다 갖다 들이대시면은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QR코드 가지고. 그러면 들어오시면 제가 언제쯤 사면 좋겠다, 언제쯤 하면 좋겠다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 가지고 차이나 전기차 가지고 한 달 반째 울고 먹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사골이라고. 사골 맛있잖아요. 건강에 좋잖아. 진하게 우러나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일 때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섹터가 딸랑 3개였어요. 저는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H 레버리지, 인버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종목을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열낸다고 시간 너무 많이 간 것 같네요. 예, 주식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온라인 통해서 많은 강의를 드렸는데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중언부언했던 것 같습니다.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선물 옵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도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정말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만큼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특강 때문에 정말 장자방 전문가님이 너무너무 최근에 바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정말 긴급할 때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온라인 특강으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이러한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특히 내일은 온라인 특강이 2번이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3시에서 4시 사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저녁 7시에도 기획 특강으로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장자방 전문가님 내일 더욱 자세하게 풀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특강 링크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나가고 있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생방송에만 이 링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얼른 입장하셔서 내일도 이러한 특강 함께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 볼 예정인데요. 최근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수익률 자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시장의 하방의 물결을 타고 무려 1,500% 15배의 시세가 났다고 하는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께 그 비법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와 함께 간단하게 이 선물 옵션이 뭔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 텐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와 주실 텐데요. 기준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준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장자방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있고요. 시장이 상승하면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 떨어지는 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선물 옵션 장자방 전문가님께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오늘 150%도 아니고 1,500%의 시세를 날 수 있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선물 옵션이라는 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높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 가봐야 30%가 맥스인데요. 선물 옵션에는 상한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만약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방향성을 콜 옵션이라 해서 콜 방향, 그래서 롱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방향의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올수록 주식에서는 30%밖에 벌 수 없지만 얘는 300%도 벌 수 있고 3000%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인버서 사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옵션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풋 옵션이라는 것과 선물 매도라는 걸 통해서 내려간 폭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만 정확하게 알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선물 옵션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결국은 우리가 주식은 어느 종목을 샀을 때 오르냐, 어느 종목이 떨어지면 손실이고 어느 종목이 언제 사서 언제 어디다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종목이라면, 주식이라면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종목 하나,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종목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뭐 마치 이진법 같은 거예요.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 0 상승, 1 하락. 되게 간단합니다. 이과 출신들은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문과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0 올라가, 1 내려가. 이거밖에 없어. 1000개 올려, 100개 올리지 말고 100개 올려, 1000개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올라간다면 얼만큼 올라갈 거냐, 내려간다면 얼만큼 내려갈 거냐, 거기서 반등이 나올 거냐, 계속 빠질 거냐,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을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제가 내일 오후에 7시에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기획특강 하는데도 불구하고 3시부터 4시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퇴근 직장 생활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일 제가 7시에 특강을 하겠다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일 놓치시면 여러분 못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번에 기획특강은 1년 반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굉장히 빡셀 겁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10시 52분에 또 10시 26분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 보시면 뭐 180만 원씩, 70만 원씩 이렇게 간단하게 벌고들 나가세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만 타면 되는 거라서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차트입니다. 아침에 전날 대비 갭상승해서 이만큼 떴다가 빠지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빠집니다. 그리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끝까지 빠집니다. 오늘 제가 온라인 특강하는 내내 이렇게 종일 빠지는 장에 얼마나 시세가 나는지 한번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옵션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콜 옵션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 옵션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콜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빠지면 누가 빠질까요? 콜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콜 옵션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아, 장의 방향은 하방이구나. 하방이면 뭐 사야 될까요? 풋 옵션 사야 되는 거예요. 선물 매도해야 되는 거고. 그랬더니 얘가 얼마냐면 아침에 최저가가 0.34, 34,00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가가 얼마냐면 493,000원, 4.93이에요. 그러면 15배, 14배 정도, 여러분 1,400%, 1,500%가 하루에 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선물 옵션은 어떤 거냐라고 만약에 물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좌 반토막 났어요. 나 계좌 마이너스 90% 났어요. 회복 가능해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 시장은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벌면 재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10번의 판단 중에서 몇 번의 실수가 서너 번만 잘못돼도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나 500밖에 없는데요.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2,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나 다 날리고 1억에서 2,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이거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이 깨져 있는 계좌를 유일하게 복구시킬 수 있는, 내가 몇 달 공부해서 익히고 배우기만 한다면, 훈련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니까요. 내일 저녁 7시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어떤 시장인지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어느 때보다 힘든 만큼 이렇게 선물 옵션으로 수익들을 메꿔 가자라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 내일도 기획특강 3시에서 4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7시에 한 번 더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링크 챙겨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밤 9시도 홍당무와 함께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